그러면 이제 변화에 대한 것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혁신에 대한 가치는 뭐 더 강해지겠죠. 근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곁들여지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있죠. 그 속도하고 민첩성 뭐 이런 겁니다. 혁신은 이제는 디폴트가 됐고요.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혁신을 끌어갈 거냐, 이게 경쟁력이죠. 과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혁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속도를 가지고서 민첩하게 경쟁력 있는 혁신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뭐 핸드폰, 삼성하고 애플하고 여러 가지 경쟁에서 선전하는 것들도 사실은 삼성이 혁신 플러스 속도, 민첩함 이런 것들이 애플보다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의 단순한 혁신보다는 좀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큰 테두리의 혁신 정책들을 진행을 합니다. 기가코리아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좀 빅데이터가 이 기가코리아에 편입이 될지 안 될지는 아마 상위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가코리아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나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단말, 플랫폼,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 그래서 IT 가치사들을 전부 대상으로 하는 그 전략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빅데이터 생태계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존의 데이터가 형성됐던 그 관계들 속에서 기존의 점선은 과거에는 이렇게 개인 단위에서 기업으로 제공되는 거래되는 데이터는 없었다는 거죠. 부가가치를 쉐어하거나. 근데 기존보다는 다른 형태의 관계들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 생태계와 빅데이터 생태계 차이는 이제 얼마만큼 산업과 기술을 융합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기술 혁신의 결과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기 안에 생태계의 유형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이제 질서겠죠. 그 안에서의 시장 질서와 가치의 균등 배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태계 조성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뭐 시장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 확대를 고려해서 생태계가 그려지고, 또 정부 정책이나 민간 정책, 또 R&D 정책들이 맞물려서 움직여야 저희가 이렇게 그리는 위험한 사회, 우리가 그리는 빅데이터의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유형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중되게 되면 결국에 의도했던, 기대했던 것들이 손실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최근에 뭐 정치에서 많이 나오지만 동반성장이나 아니면 뭐 혁신경제 이런 것들, 전체적인 혁신 생태계의 조성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결과, 또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드러난 이제 중점기술하고 연구개발 방향은 좀 앞쪽은 저희가 기가코리아 쪽에서 나온 우선 그 R&D 투자 유형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클라우드나 뭐 실시간 실감형 서비스, 뭐 상황인지, 미래 인터넷, 스마트펫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R&D 투자는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돼서 진행은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큰 카테고리에 저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요소 기술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R&D 투자 결정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막 최근에 언론에 보면 빅데이터 이슈를 많이 거론하면서 실질적인 빅데이터 R&D 투자는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뭐 지식들이 많은데, 결국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려야 될 생태계와 역할들의 규정, 또 데이터라는 거는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가 부처가 굉장히 많고 데이터는 개인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가치 분배에서 제공해야 되고, 부처, 또 기업, 기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진행이 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초연결이나 빅데이터 생태계에 다양한 그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크게는 뭐 위에
설명됐던 것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가치 사슬의 불균형을 유도할 수도 있고, 뭐 빅브라더 같은 데이터 독점, 또 소유권 분쟁, 또 해킹,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심층적으로는 초연결이 네트워크로 데이터와 정보를 잘 연결시켜주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으시지만, 반대로 지식이 편중되고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지식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네트워크 안에서 데이터가 막 떠들고 다녀도 누군가는 캐치하고 계속 성숙과 리더 역할을 해가는데, 네트워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봤던 데이터보다 레벨업 돼 있으면 그 사람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외 현상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지식의 파편화가 다시 발생하고, 이래서 지금 경제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새로운 유형으로 다시 생길 수도 있다라는 뭐 예측도 하고요. 또 저희 경제의 불확실성의 핵심이 이제 복잡성 문제입니다. 관련자들이 너무 많고 이런 문제인데, 네트워크 구조가 되면 더 복잡해질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보면 새로운 사회경제 문화적인 부작용이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해 집단 간의 대립 구조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층 간 또는 커뮤니티 간의 사회적 갈등도 발생할 거고, 기존에 있던 법제도하고 변화된 사회에서의 법제도의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위쪽은 저희 나라가 사이버 범죄에 안전한 국가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현상에서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IT와 관련된 그 리더분하고 토의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해주시는 말씀이 긍정적인 부분이 크고 국민에게 기여하는 게 크다면 예상되는 비용이나 손실은 극복의 대상이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걸림돌이라고 보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지향하는 그림을 위해서 최대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측해서 대안을 최대한 마련하고 나머지는 부딪혀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가 얻어낼 수 있는 가치나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쭉 새로운 시대적 변화, 또 초연결과 빅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관계, 또 그 생태계 안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저희 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몇 개가 있을까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빅데이터는 융합 촉진과 혁신, 연구개발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기업 투자가 이어지지 않고 있고요. R&D 투자에 대한 확신도 지금 부족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식 확산이 아직 부족한 결과겠죠. 학생들도 빅데이터가 뭐 잘 될까? 내가 이거 파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뭐 20, 30년 최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물음표 찍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방향만큼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유형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빅데이터가 중심적 역할이 아니라 요소로 되고 다른 것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하다라는 거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과 생태계로 이어지려면 기업과 국가, 또 개인, 또 대학 이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의견을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나라가 IT와 관련된 투자는 사실 늦추지는 않습니다. 부처가 개편되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최근에 조금 투자가 줄었지만 저희 나라 전체적인 유형으로 보면 IT 투자는 그래도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쟁력 지수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네트워크 준비 지수 이런 것들 한 10위, 또 전자정부 이런 거는 1위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좀 까놓고 보면
IT 산업 경쟁력은 19위고요. 국가 경쟁력은 22위, 24위. 그리고 디지털 경제는 13위. 근데 이제 저기 약간 여기서 시사점이 뭐냐면 준비지수나 뭐 전자정보 이런 거는 사실 돈 많이 투자하고 세팅하면 이 지수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디지털 경제지수나 국가 경쟁력 지수는 다른 결과들을 중심으로 파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지금 IT에 많은 투자도 하고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초연결이나 초연결 네트워크나 빅데이터의 기술 의존도가 현재 좀 너무 높다라는 게 문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빨리 격차를 좀 줄이고 저희가 독점적 또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는 기존에 저희가 뭐 개인 또는 조직 안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뭐 분석, 통계하고 뭐 간단한 서비스 또는 약간 대용량 서비스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었는데요. 빅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큰 단위에서 움직입니다. 이질적인 두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한 데이터 공개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보는 사용자 입장에서 특수 연구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받고 활용한다면야 이해가 되지만 일반 국민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말은 되게 멋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요. 실질적인 가치를 발현하려면 많은 연관 부처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해일 예방을 해보자 아니면 화재를 대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처가 한 6개, 7개 정도 됩니다. 소방방재청부터 건교부, 환경부, 그리고 지식경제부, 행안부 여기 다 연루되어 있거든요. 허가권도 다 나눠져 있고 데이터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움직이게 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걸 풀려면 데이터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에게 데이터를 어떤 제도와 권한 또 연결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만들어줘야 하나의 이제 공공적인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제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가 아직 모두 기술들이 드러나 있진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한 사전기술 기획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향후의 경쟁력은 아까 애플하고 삼성하고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기존의 혁신의 속도에 민첩성에 거기에 아주 포괄적인 종합혁신을 이루어야 그 효과들이 발현이 되고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종합기술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전제됐을 때 앞쪽에서 그렸던 시장도 형성될 거고 저희 나라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는 초연결에 대한 부분,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 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혁신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혁신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이 계속 변합니다. 혁신에도 당연히 혁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혁신의 패러다임과 방법도 당연히 변하겠죠. 최근에 이런 기존의 혁신과 다른 최근의 혁신은 아까 동일합니다. 초연결이나 빅데이터가 필요한 것처럼 소프트웨어나 이런 일반적 혁신도 여러 가지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민을 하고 상호 네트워킹을 해서 공동으로 혁신을 진행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또는 지향하는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다 라는 거고요. 주요 혁신 정책에 이제 여러 가지 주요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정책에도 1세대로부터 3세대까지 와 있는데 여기 보면 총체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가능한 모든 것들을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혁신 방향을 선정한다. 거기 안에 이제 과거에 이제 사람들 전문가들 중심으로 판단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 체계로 많이 만듭니다. 혁신을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시스템이 주도하는 유형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5년 동안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최근에 3세대 혁신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3세대 혁신과 관련돼서 가장 키가 뭐냐? 그 안에서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빅데이터를 이용도 하고요. 왜 이런 걸 하냐면 정책은 사실 뭐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은 다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책은 전략활동의 총체라고 그러거든요. 전략활동을 다 모아서 그냥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증거가 필요한 거죠. 무슨 근거로 이어지는 전략을 꾸준하게 진행을 할 거고 수립하느냐. 결국에는 증거에 입각한, 증거에 기반한 혁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 증거의 실체는 뭐냐? 데이터라는 거죠.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장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더 많이 분석하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의 움직임, 최근 기술의 연구 동향을 위한 논문 분석, 또 시장을 위한 시장 대비 분석, 또 국가별로 특허 동향도 특허 분석. 근데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과거보다 엄청 커졌습니다. 저희가 국내 특허를 분석하는데 분석량이 한 1.7테라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한 300메가 가지고 서지 조금씩 돌리던 수준에서 상당히 많이 커졌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혁신의 핵심 기능을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빌딩 할 때도 소프트웨어를 쓰고요. 당연히 분석할 때도 분석 도구는 대부분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건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혁신하는 얘기도 같이 맞물리는데요. 아까 제가 총체적 혁신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특정 파트만 이노베이션 관점에 접근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보는 거는 프로세스나 방법론, 인프라, 또 컨텐츠나 서비스를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특정 목표나 시기를 지점을 놓고요. 혁신할 수 있는 요소를 각각 도메인별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점하고 연결 관계를 뽑아가지고 하나의 이제 혁신안을 만들고 진행을 시키는 거죠. 이러한 소프트웨어 혁신의 방법은 먼저 방법론이나 이론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사슬을 형성을 시키고 이해관계를 확장하는 구조로 진전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내부에 하나의 소프트웨어 혁신 체계를 진행하면서 했던 건데 저희 케이스 스터디는 아니고 많은 문헌적인 조사와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 연구도 병행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은 이제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혁신에도 이제 혁신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이제 혁신 관리 체계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혁신 활동이 진행이 되고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세계를 백업할 수 있는 특정 인프라 시스템이 존재하고 또 계속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측정 기준들 또 외부 반응에 대한 요소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제도나 역량 관리, 계획 관리 체계가 수반돼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광범위한 내용을 설명하고 좀 이질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제가 특정 파트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고민하고 있던 내용들을 한번 다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고 토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